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없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건 굉장한 폭탄 발언이고 이거 오늘 뭐 어제 오늘 뭐 이 압수수색 같은 거는 이 내란죄다 이러는데 이거 내란죄로 고발당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난 3월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배경 또 지금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는지요? 전혀 선생님? 변함이 없고요. 더 네. 정확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문재인이 없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게 아니라 네. 문재인과 대한민국은 불구대천 같은 하늘에 존재할 수가 없고 문재인 아니면 대한민국이 죽어야 된다. 문재인이 죽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대목의 생각은 변함이 없고 네. 이건 약간 설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네, 충분히 말씀해 주세요. 예, 뭐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대 이제 대통령이 주로 우파가 많았지만 좌우파 대통령이 다 있을 때 공통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렇죠. 그러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게 애국자가 되는 게 대통령이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되면은 애국자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제가 생각해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5천만 명의 명운이 자기 어깨에 걸려 있는데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그 인간적으로 좀 좀 문제가 있거나 좀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 대통령이 되면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좌파 우파 대통령들이 방법론의 차이였지. 네. 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 그러니까 저는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국 강병으로 귀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목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근데 문제는 다르다고 봐요.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네. 제가 왜 그걸 느끼냐면은 사랑한다는 건 조심한다는 거거든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얘들 네. 키워보면은 네.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하나 네. 대충 먹입니까? 네. 진짜 어머니가 먹어보고 좀이라도 이상하면 안 먹이고 잘 그럼요. 모르고 먹였다가도 탈이 나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병원에 데려가고. 네. 근데 문제는 어느 거 보세요. 전혀 달라요. 이 약을 먹여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뭐든지 상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먹여갖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탈원전이 뭐니, 문재인이 하는 정책 중에 성공하는 게 하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밀고 나간다는 게 뭐냐면은,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목표는 저는 레짐 체인지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좀 점잖게 말해서 레짐 체인지지.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 스스로 입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렇죠.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뭔 의미겠어요? 주도 세력 바꾼다. 저는 대한민국 자체를 없애는 게 이 사람 목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선생님은 네. 좀 피해를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니요, 솔직히 괜찮아요. 말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솔직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호남의 이 정서 있잖아요. 예.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 정면으로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손혜원이라든가 박지원 이 상황 속에서 참 어떻게 이 사람들이 또 호남에서 그렇게 몰표를 받았고 또 후원을 그렇게 많이 받았고 이제 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결핍과 차별에 대한 심리 이것도 참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 호남인으로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이제 참 제가 이 부분은 네. 좀 답변하기도 좀 애매하고 네. 난처한 측면이 있는데 좀 네. 불편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네네. 손혜원하고 박재원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제 손혜원 의원 굉장히 싫어하고 욕도 많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쓰고 그랬었는데 지난번 지금 손혜원 의원이 요거도 묻고 있는 목포 문제는 네. 저는 이제 좀 사실 우파들이 약간 좀 뭔가 자꾸 잘못 접근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제가 뭐 특별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느끼기로는 소위 말해서 문화운동을 하고 하는 사람의 일종의 쟁의 기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돈 벌려고 그랬으면 그런 짓거리를 했을까?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세 차익, 투기를 노리는 것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저는 그런 네. 점에서는 인정을 했더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옹호를 했더니 난리가 나더라고요. 너는 어차피 잘나던 놈이라 어쩔 수가 없다느니 목포 투자한다니까 또 호남을 옹호하느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다른 호남 욕을 하겠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아니 굉장히 이런 말씀 다 들려주셔야죠. 예, 네. 저는 좀 이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파가 좌파의 지금 그 부분을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위선인데 네. 좌파는 자기들 나름의 어떤 가치와 선, 정의 네. 여기서 출발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파는 그거 자체를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승산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래는
우파가 정이고 네. 좌파가 반이고 네. 그걸 합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좌파가 어젠다를 제시하고 또 어떤 분이 그 표현하셨던데 우파는 열심히 좌파가 제기한 어젠다 숙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괜히 이렇게 휘말리고 자신감 네. 없고, 그러니까 우파의 어떤 정신이나 보수의 가치가 없어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네. 저는 그 대목에서 우리나라 우파가 네. 정확한 우파적인 가치, 긍정적인 가치, 좀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 우파의 가치라는 반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반대한다는 거지. 그건 그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거지 포지티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파에 포지티브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저는 호남 문제도 일종의 우파의 네거티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반영된 것이 좀 이런 문제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호남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냥 뭐 예, 이 대목에서 자격 있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우파가 좌파에게 패배한 원인 그걸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약간은 우파의 고민이 필요한 지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저는 그 사람은 빨리 그 은퇴를 해야 할 양반이라고 보고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이제 욕도 바가지로 얻어먹겠지만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왜? 2016년에 저기 이제 그때 이제 국민의당이 네. 승리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호남쪽을 휩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 코스피 대기업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삼성이나 이런데 대주주 최대 주주가 자기 지분 싹 손절하고 네. 이제 막 생겨난 벤처기업에 몰빵해 준 거라고 저는 네. 그렇게 이야기를 그럴 했거든요. 수 그 있죠. 정도 비유라고 네.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어쩌면 이제 그 좌파, 친노, 리버럴 이런 사람들 대깨문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신당한 거죠. 이제 자기 아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자기 텃밭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맞으니까 한 달 이상 인터넷에서 완전히 호남 욕하는 게 도배가 됐어요.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이 일베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호남이랑 그래도 같은 편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했고 호남도 그렇게 생각했던 친노 좌파들이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어떤 식의 욕을 했냐면은 이제 호남에 대한 마음의 빚은 전부 벌써버렸다. 네네, 기억납니다. 저도 그런 그 거 많이 정도까지는 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 5.18 묘역에다 시멘트를 싹 부어버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그건 이야기를 못 들어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실은 반박声明도 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지에 기고도 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호남에서만 떠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국회 정론관 아시겠지만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러면 의원님이 이렇게. 같이 가주셔야 네. 되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다 알았던 건 아니지만 당시 국민의당에서 당선됐던 호남 표를 얻어서 당선됐던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아는 분들에게 다 연락을 했어요. 단 한 사람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와. 그러면서 저한테 평소에 약속했던 사람도 있어요. 공개적인 자리로 몇십 명 모인 자리에서 당신이 호남 문제 관련해서 요구한 거 하나는 꼭 들어주겠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나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요청했더니 비서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비서한테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국회 정론관은 안 되고 광주 직할시 의회 기자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거 보십시오. 이건 호남의 문제인데 호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화 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하자는 건데 호남에서 광주시에서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광주시의회 기자실을 좀 어레인지를 해주시겠습니까? 해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좀 그래도 방송이라 제가 육두 문자는 쓰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인간들이 호남을 팔아서 정치한다는 거 저는 정말 호남을 팔아먹고 있는 아기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흡혈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친노도 그렇지만은 똑같은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악질적인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그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할 수 없고 호남 정치가 살려고 그러면 그 자들 빨리 정리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얼마든지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인상 깊게 얘기했던 호남과 친노. 책은 굉장히 얇았지만은 굉장한 이 울림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막 줄도 쳐 있고 또 많은 분들한테 제가 소개도 했는데, 자, 이 호남과 친노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그것도 이제 좀 나옵니다만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거 어떻게 보면은 아 나 호남에 뭐 우리 제부도 호남 사람이고요 뭐 이런 거부터 막 그냥 각계격파하면서 우리 모두의 위선을 이제 깨부수셨는데 그게 목적은 아니었을 거 네. 아닙니까? 네. 제가 호남과 친노 그 책에서 제일 말하고 싶었던 건 네. 첫째는 네.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담론을 이제 호남 문제에 대한 담론의 시민권을 얻겠다 하는 게 있었고 네. 두 번째는 호남 문제를 있잖아요. 네. 지역 감정이란 말부터 없애야 되겠다는 게 제 아.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음. 어떤 그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자원 배분의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권력의 문제 이런 그 실제 실물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고 단순한 소프트한 문화적인 문제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네.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호남 문제 접근해야지 정확한 해결책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정의 문제로 돌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그렇죠.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인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면 그건 사실은 일종의 불가지론,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호남 문제에 대한.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을 했던 거고. 실은 이제 이 문제는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저는 그 호남과 친노를 쓸 때는 결론 되게 어렴풋한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었고 확실한 거 못 느꼈는데 그 책을 이제 쓴 다음에 제가 요즘에 이제 더 확실하게 느끼는 건 호남이 사실은 이제 그 영남 패권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영남 패권의 대안으로서 이제 굉장히 그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두 가지 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은 정치적 대안으로서 똑같이 영남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호남의 대안인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우리나라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박정희 시스템의 극복이 저는 70년대, 80년대 지금까지도 저는 숙제 중에 하나라고 봐요. 박정희 대통령을 요구자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예, 그분의 성과는 어마어마하지만 동시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재 한국의 질곡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보수의 예. 어떻게 보면은 빛과 그림자죠. 예. 네. 그러면 호남이 정말 극복하려고 그러는 건 박정희 시스템을 극복하는 거 뭐냐면은 이를테면 국가 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자원 배분권 이런 걸 극복해가지고 저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으로서 불가피하게 큰 정부 작은 시장을 만들었는데 저는 호남이 정말 대안이 되려고 그러면 작은 정부 큰 시장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호남이 그 영남이 대안이 된다 해도 호남도 권력을 가지는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호남은 영남 패권을 싸워서 어찌 보면 무너뜨렸고 그랬지만 영남의 위치에 대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호남의 완전한 실패라고 패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호남 분들이 이것 때문에 분노를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영남은 어쨌든 이거 영남 패권이라고 비난도 받지만 나라를 발전시켰잖아요. 근데 호남은 그 영남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정말 저는 이런 소리 자주 합니다. 근데 네. 이 문제 이거 지적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서로 하나의 책에서 모순된 문제의식들인데 네. 네. 어쨌든 저로서는 다 통일된 문제의식들입니다. 참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고요. 표현이었는데 아니 그렇죠. 왜냐면은 그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라든가 결정을 한다는 거는 저는 진정한 애국심이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도 그런 걸로 고민을 했던 사람이어서 제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해를 합니다.